지금 이 영상 그냥 넘기시면 머리숱은 다시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두피와 모발 변화를 연구해온 박사 김도연입니다. 얼마 전 제 연구 동료 10명이 같은 비누를 쓰고 전부 놀라는 일을 겪었습니다. 다이소에서 파는 1,500원짜리 아주 평범한 비누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제품으로 머리를 감고 계신가요? 3년 전 우연히 한 연구 자료를 보게 됐습니다. 특정 세정 성분이 60대 이후 두피 환경에 예상보다 잘 맞는다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머리숱 고민을 해오던 분 한 분께만 조심스럽게 권해봤습니다. 경기 지역에 사는 73세 어르신이셨는데 여러 해 동안 별다른 변화를 못 느끼고 계셨던 분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비누만 바꾸는 게 아니라 방법을 꼭 지켜야 합니다. 3개월 뒤 다시 됐을 때 솔직히 저도 말을 잃었습니다. 정수리가 훤히 보이던 자리에 잔머리가 빼곡하게 올라와 있었거든요. 첫 달부터 빗질할 때 손에 닿는 느낌이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1,500원으로요? 믿기지 않으시죠? 이후 비슷한 고민을 하던 분들 30명 넘게 같은 방법을 알려드렸고 대부분이 비슷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까지 몰랐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싸기 때문입니다. 광고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정확한 제품과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를 전부 알려드립니다. 특히 하나라도 놓치면 오히려 두피가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방법을 모르고 그냥 쓰면 효과를 볼 수 없어요. 지금 머리숱 때문에 고민 중이시라면 댓글에 숫자 1만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지 함께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제 상담 중에 가장 마음 아픈 순간이 언제냐면 거울 보는 게 싫어졌다고 말씀하실 때입니다. 가족 모임에서 사진 찍을 때 뒤로 빠지게 되고 모자 없이는 외출이 불편해졌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이건 단순히 미용 문제가 아니라 자존감의 문제거든요. 한 분은 아침마다 머리를 감고 나와도 정수리가 눌려서 하루 종일 신경이 쓰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깨끗이 씻어야 하나 싶어서 세정력이 강한 제품을 계속 쓰셨다고 해요. 하지만 그럴수록 두피는 더 건조해지고 머리카락은 더 가늘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관리법을 바꾸고 나서 가장 먼저 달라진 건 머리카락이 아니라 두피 느낌이었습니다. 따갑지 않고 가렵지 않고 하루가 편해졌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야 잔머리가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항상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두피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는 핵심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일상에서 머리숱과 직접 연결되는 실수들을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씻는다고 해결된다고 믿는 습관입니다. 60대 이후에는 두피 기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이 시기에 계속 기름을 빼는 관리만 하면 두피는 보호막을 잃어요. 보호막이 없으면 두피는 외부 자극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실제로 국내 노화 연구 자료에서도 나이가 들수록 두피 장벽 회복 속도가 느려진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기름이 많이 나와서 매일 깨끗이 씻어야 했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피 기름은 단순히 번들거리게 만드는 게 아니라 두피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보호막이 사라지면 두피가 건조해지고 각질이 생기고 가려움과 따가움이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더 강하게 씻으려고 하시는데 그게 문제를 더 키우는 겁니다. 68세 김영수님은 세정력 강한 제품을 끊고 자극을 줄인 뒤 가려움부터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개운하지 않아서 적응이 어려웠대요. 머리가 덜 씻긴 것 같고 뭔가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2달째부터 두피가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3달째에는 정수리 부분 각질이 거의 사라졌고 4달째부터는 잔머리가 올라오는 게 눈에 보였대요. 지금 쓰는 제품이 정말 내 나이에 맞는지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깨끗함과 보호 중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부분은 물 온도를 너무 뜨겁게 쓰는 습관입니다. 뜨거운 물은 두피 보호막을 순식간에 무너뜨립니다. 뜨거운 물에 머리를 감으면 그 순간은 시원하고 개운하죠. 하지만 그 후에 두피가 당기고 따갑게 느껴지신 적 없으신가요? 그게 바로 보호막이 손상된 신호입니다. 해외 노화 피부 연구에서도 고온 세정은 장벽 손상을 키운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뜨거운 물로 머리 감고 싶은 유혹이 크죠. 추운 날씨에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으면 온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자꾸 온도를 높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두피는 더 건조해지고 각질이 더 많이 생기고 가려움도 심해져요. 물 온도 하나만 조절해도 두피 상태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70세 박순자님은 물 온도만 낮췄는데 빠지는 양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미지근한 물이 너무 미온적으로 느껴져서 적응이 안 됐대요. 특히 겨울에는 춥게 느껴져서 계속 온도를 올리고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2주쯤 지나니까 두피가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더래요. 한 달 정도 지나니 빗질할 때 손에 묻어나는 머리카락 양이 눈에 띄게 줄었대요. 미지근한 물, 손목에 따뜻한 정도면 충분합니다. 체온보다 조금 높은 정도가 딱 적당해요. 여러분은 어떤 온도로 머리를 감고 계신가요? 오늘 저녁부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 실수는 바로 거품부터 내는 습관입니다. 두피를 충분히 적시지 않으면 각질 밑은 그대로 남습니다. 물로 불리는 시간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머리를 물에 적신다는 건 각질과 노폐물을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을 건너뛰면 아무리 세게 문질러도 깊은 곳은 안 닦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간이 아까워서 머리에 물 조금 뿌리고 바로 비누질을 시작하세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표면만 씻기고 두피 깊은 곳에 쌓인 노폐물은 그대로 남아요. 그 노폐물이 모공을 막고 냄새를 만들고 두피 환경을 나쁘게 만듭니다. 1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시간이 전체 세정 효과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75세 이정호님은 불리는 시간만 늘렸는데 두피 냄새가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시간이 아깝다고 느껴지셨대요. 1분 동안 그냥 물만 끼얹고 있는 게 뭔가 비효율적으로 느껴졌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세정제를 적게 써도 더 깨끗해지는 걸 느끼셨답니다. 세정제 양도 줄었고 헹구는 시간도 짧아졌고 두피 냄새도 완전히 사라졌대요. 최소 1분 이상 이건 꼭 지켜야 합니다. 머리를 물에 충분히 적시고 손으로 골고루 물을 흘려보내세요. 혹시 지금까지 바로 거품부터 올리고 계셨나요? 오늘부터는 1분 정도 물로 불리는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행동은 비누나 세정제를 직접 두피에 문지르는 겁니다. 이건 자극을 키우고 모공을 막는 대표적인 실수입니다. 세정제 원액이 두피에 닿으면 그 부분만 과하게 자극받아요. 거품을 충분히 내서 올리는 방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손바닥에 비누를 문질러서 거품을 충분히 만든 다음 그 거품으로 두피를 감싸듯 마사지하는 거죠. 세정제 원액의 농도는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 강한 성분이 직접 두피에 닿으면 보호막이 순식간에 손상돼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두피 자체가 얇아지고 예민해진 상태라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거품은 세정 성분을 희석시키면서도 세정 효과는 그대로 유지시켜줍니다. 그래서 거품을 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72세 최미경님은 이 방법으로 가려움이 크게 줄었습니다. 전에는 비누를 머리에 직접 문질렀는데 그럴 때마다 두피가 따갑고 빨갛게 변했대요. 머리를 감고 나면 두피가 화끈거리고 밤에는 가려워서 잠을 설치는 날도 많았다고 하셨어요. 거품으로 바꾸고 나서는 자극이 전혀 없어졌다고 하셨습니다. 머리 감는 게 편안해지고 두피도 안정됐대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는 손에서 거품을 먼저 만들어 보세요. 5번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은 씻고 나서 자연 건조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놓치는 부분입니다. 젖은 두피는 균이 자라기 쉬운 환경입니다. 머리를 감고 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마르겠지 하고 방치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두피가 젖어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냄새와 가려움의 원인이 됩니다. 두피는 따뜻하고 습한 환경입니다. 여기에 물기까지 남아있으면 균이 증식하기에 최적의 조건이 되는 거죠. 특히 밤에 머리를 감고 젖은 채로 주무시는 분들 계신데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베개에 눌린 채로 밤새 습기가 남아있으면 두피 환경이 급격히 나빠져요. 냄새도 나고 가려움도 심해지고 비듬도 생기기 쉽습니다. 찬바람으로 완전히 말리는 습관이 꼭 필요합니다. 드라이기를 쓰되 뜨거운 바람은 피하시고 시원한 바람으로 두피부터 먼저 말려주세요. 머리카락은 나중에 말라도 되지만 두피는 바로 말려야 합니다. 드라이기가 없다면 선풍기 바람이나 자연 바람이라도 좋으니 두피를 완전히 말리고 주무세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해당되는 습관이 몇 개나 있었나요?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저녁부터 바로 바꿔보세요. 이제 이어서 이렇게 바꾼 습관을 더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실수를 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적극적으로 두피 환경을 지키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세정은 약하게 하되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 걸러 한번 두피 상태에 맞게 조절하세요. 매일 감아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셔도 됩니다. 60대 이후에는 기름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이틀에 한 번 정도가 오히려 두피에 더 좋아요. 젊었을 때는 하루만 안 감아도 머리가 기름지고 냄새가 났지만 나이가 들면 그 정도가 훨씬 줄어듭니다. 오히려 매일 감으면 필요한 기름까지 다 빼서 두피가 건조해져요. 두피 상태를 보면서 조절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따갑거나 당기면 이미 과한 신호입니다. 두피가 불편하다는 건 이미 자극이 지나쳤다는 뜻이에요. 편안한 느낌이 유지되는 선에서 횟수를 정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헹굼은 생각보다 길게 해야 합니다. 잔여물이 남으면 오히려 문제를 키웁니다. 거품을 다 씻어냈다고 생각해도 한 번 더 헹구세요. 특히 뒷머리와 귀 뒤쪽은 잘 안 씻기는 부분이에요. 손이 잘 안 닿는 부분이라서 헹굼이 부족하기 쉽습니다. 거품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다 씻긴 게 아니에요. 세정 성분은 투명하게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하다 싶을 때보다 30초에서 1분 정도 더 헹구는 게 좋습니다. 깨끗하게 씻어냈다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손으로 두피를 만져봤을 때 미끈한 느낌이 전혀 없어야 제대로 헹군 겁니다. 두피를 손끝으로 쓸어봤을 때 뽀드득 소리가 날 정도로 깨끗하게 헹궈주세요. 세 번째는 두피를 긁지 않는 습관입니다. 가려움은 긁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긁으면 두피가 상처나고 그 상처 때문에 더 가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돼요. 손끝으로 눌러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가렵다고 느껴질 때는 손끝으로 톡톡 두드려 주거나 지그시 눌러주세요. 손톱으로 긁으면 두피에 미세한 상처가 생깁니다. 그 상처가 염증으로 이어지고 염증 부위가 더 가려워지고 또 긁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돼요. 가려움이 심하다면 찬물 수건으로 두피를 감싸 주거나 두피 전용 토닉을 발라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가려움이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네 번째는 말릴 때 반드시 두피부터 말리는 겁니다. 머리카락보다 두피가 먼저 마르게 해야 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드라이기를 쓸 때 머리카락만 말리고 끝내시는 분들 많으세요. 하지만 두피가 젖어 있으면 냄새도 나고 균도 생기기 쉬워요. 드라이기 바람을 두피 쪽으로 향하게 해서 먼저 말려주세요. 찬바람으로 충분히 말릴 수 있습니다. 뜨거운 바람은 두피를 건조하게 만들고 자극할 수 있으니까 되도록 시원한 바람을 쓰세요. 두피를 말릴 때는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헤쳐가면서 바람이 두피까지 직접 닿도록 해주면 좋습니다. 완전히 마를 때까지 시간을 투자하세요. 다섯 번째는 무리한 기대를 버리는 겁니다. 한 달에 모든 게 바뀌진 않습니다. 두피 환경이 바뀌고 모낭이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야 머리카락이 자라납니다. 이 과정은 최소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려요. 하지만 두피 느낌이 먼저 달라집니다. 가렵지 않고 따갑지 않고 냄새가 안 나고 이런 변화들이 먼저 찾아와요. 머리카락이 자라는 속도는 한 달에 약 1cm 정도입니다. 잔머리가 눈에 보일 정도로 자라려면 최소 2cm 이상은 되어야 하니까 2달 이상은 기다려야 해요. 조급한 마음에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실천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로 빗질도 중요합니다. 빗질은 두피 혈액 순환을 돕습니다. 하루에 2~3번 정도 부드러운 빗으로 천천히 빗어주세요. 머리를 감기 전에 한 번, 말린 후에 한 번 빗어주면 두피가 한결 편안해집니다. 빗살이 뾰족하지 않은 부드러운 빗을 쓰시는 게 좋아요. 빗질할 때는 두피를 긁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마사지한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는 자외선을 조심하는 겁니다. 두피도 피부입니다. 햇빛에 오래 노출되면 두피도 손상돼요. 외출하실 때는 모자를 쓰시거나 양산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정수리 부분은 햇빛이 직접 닿는 곳이라 더 조심해야 합니다. 여름철에는 특히 자외선이 강하니까 외출 시 꼭 모자를 챙기세요. 여덟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두피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머리카락을 약하게 만듭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편안해지고 두피도 건강해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두피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줄어들어서 모낭이 약해집니다. 아홉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건 두피 건강에도 중요합니다. 하루 1리터 이상은 꼭 드세요. 물을 마시면 몸 전체 순환이 좋아지고 두피에도 영양이 잘 전달됩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두피도 건조해지고 탄력을 잃게 돼요. 열 번째는 영양 균형입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면 머리카락도 약해집니다. 고기, 생선, 달걀, 콩, 채소, 과일을 골고루 드세요. 특히 검은 콩, 검은 깨, 호두 같은 식품은 모발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단백질은 머리카락의 주성분이니까 충분히 섭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비싼 제품이 아니라 나이에 맞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1,500원짜리 비누도 방법만 제대로 알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무엇을 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잘못된 상식은 더 강하게 씻어야 한다는 생각이었고 올바른 관리는 보호하고 지켜주는 방향이었습니다. 60대 이후에는 공격적인 세정보다 방어적인 보호가 훨씬 중요합니다. 두피 기름이 줄어든 상태에서 계속 기름을 빼내려고 하면 두피는 더 얇아지고 예민해져요. 관리를 잘못하면 두피는 더 얇아지고 예민해집니다. 가려움, 각질, 냄새, 빠지는 머리카락이 늘어나고 결국 정수리가 훤히 보이게 됩니다. 반대로 방향만 바꾸면 잔머리가 올라올 환경은 충분히 만들어집니다. 두피가 편안해지고 모낭이 건강해지고 그 다음엔 잔머리가 하나둘 보이기 시작해요. 오늘 당장 실천할 한 가지를 꼽자면
오늘 저녁 머리 감을 때 물 온도부터 낮추고 찬바람으로 말려보래요. 이것만 바꿔도 일주일 안에 두피 느낌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따갑지 않고 당기지 않고 편안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방법이 잘 맞는 분과 조심해야 할 분의 차이를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두피 상태에 따라 조금씩 조절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을 다음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지금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댓글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머리숱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